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방송을 마지막에 했을 때 그 주봉 이후에 마감이 좀 좋지 않으면 이 이후에는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횡보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좀 횡보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동안 좀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꼬리를 말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망의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찌됐든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브리핑을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봉이 캔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급등을 했으면 요번에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얘는 천천히 횡보하면 그만큼 멀리 간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코인에서 주봉의 횡보는요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우리가 기나긴 하락장을 돌린 시간도 보면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만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나 이후로 잘 가다가 매물대 잘 쌌다가 FTX로 한번 죽은 거를 한 번만에 돌린 게 이 캔들 주봉 9개에서 돌린 거거든요. 이만한 가격을요, 매물대를. 근데 보시면 이걸 다 뚫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EMA 상으로의 99일선 를 보면은 돌파를 한 다음에 종가로는 계속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느덧 8주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주봉이 끝나기 위해서는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매물대의 횡보는 향후에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반등을 주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FOMC와 그다음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이라는 코인의 상장 때문인데, 항상 업비트가 원화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펌핑이 있던 다음에 펌핑이 있고, 그리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적이 많았어요.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는 적이 많아서. 그래서 FOMC랑도 겹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관망세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은행들이 좀 망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리를 올리거나 뭐 동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미국이 정말 파산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지금의 컨센서스는 부채 한도를 결국 상향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자산시장은 좋지 않은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뭐 그거는 부채 한도를 상향을 시킬 그 당시에는 조금 안 좋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에 돈을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을 찍게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그 코로나와 같은 그런 형태의 머니 프린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상황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 스탠다드 차트에서 미국의 디폴트를 선언을 하면 비트코인이 70% 이상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은행이나 기존 자산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이런 멘트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제 국가가 뭐 무너지네, 뭐 화폐가 없어지네, 달러가 망하네, 이런 얘기들 사실 이전에는 뭐 가끔씩 나오긴 했지만 위기감을 조성하는 정도였지,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급등한다라는 것을 이런 영국계 대형은행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차다드라는 쪽이 이런 말을 전망을 하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전과 굉장히 달라진 비트코인의 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약 $2만 이상 상승을 할 거다. 미국의 디폴트 발생 확률이 낮지만
발생을 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선언 직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가 급등하는 움직임 보일 거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채한도 상향을 하든 파월에서 이번에 발언을 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단기간에는 조금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하니까 움직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모양이 잠깐 나왔다가 이만큼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걸 받고 다시 올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좀 조심하시되 너무 조심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올인하지 말자는 거. 어디로? 현금 100이든 코인 100이든 어디가 됐든 포지션을 올인하지 마시고 딱 중심 딱 잘 잡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보면 이제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여전히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이 사람도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계속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사실 진심이죠, 이런 쪽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제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FTX 이후에 행보를 한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롱, 뭐 현물 매수 이런 것들만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에게 되게 웃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 사이클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 불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뜬 상황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항상 큰 관점에서 급등을 했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 도미넌스를 좀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아직 죽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도미넌스가 오르는 움직임에서 비트가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면 또 한 번의 비트 급등이 나올 때 도미넌스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유동성이,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비트코인과 좀 커플링 되는 양상을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14일에 보면 이후에 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도 역시 얘가 14일 이후에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보면 언제부터 다시 올랐냐면, 이게 보면은 5월 2일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5월 2일 이후에 좀 보합세를 펼쳐주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선반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라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고, 주봉으로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주요 지점을 이제 곧 데드크로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실물 경제에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FOMC가 지나가야 정확하게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정해지는 방향이 진짜니까 그 방향이 정해졌을 때 추세가 위로 터진다면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돌파 매매도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떠한 큰 이슈가 해소가 되면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봤을 때 좀 급등을 하는 형태로 많이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급등, 실리콘밸리 이슈 이후에도 급등, 그리고 이때도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이밍을 안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새벽에 그렇다고 밤을 새란 얘기는 아닌데 빠릿빠릿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겠고, 일단 선물은 근데 빠릿빠릿하게 대응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커서 이 무빙을 내가 다 발라먹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다음 턴에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선물 매매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좀 영상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한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과 선물방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멤버십은 주로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현물 매매를 중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선물방은 말 그대로 선물방에서 선물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멤버십은 픽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그렇고 중심적으로 좀 많이 시세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서 좀 이걸 아꼈고요. 불확실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물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이때 롱 먹고요. 그 다음에 숏으로 전환을 해서 연전에 5월 1일입니다. 숏으로 쭉 가다가 타겟을 이제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롱으로 스위칭을 해서 이렇게 3차 타겟까지 간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롱, 숏, 롱 이런 식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매매를 좀 딥하게 하시는 분들은 선물 매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시는데 항상 선물은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선물방은 유튜브 멤버십과 다르게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입하는 방법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가 끝나고 우리 또 웃는 얼굴로 좋은 가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당분간은 저녁에 영상을 올리려고 하려고요. 이제 평일 좀 저녁에 한 6시 부근에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 시간대에 맞춰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